갑자기 크리스마스 이후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참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난 26일부터 네. 그저께부터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6일 오전에 이제 네. 급하게 이진동 선배로부터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것 같다. 집 자택으로? 자택으로. 예.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제 급하게 그 압수수색 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6일 한 오후 9시가 좀 넘었을 때 9시 반 정도에 예. 이제 저희가 오전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이제 벨을 눌러서 검찰 수사관이 온 겁니까? 예, PD님이 확인을 해보시니까 예.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앞에 와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방송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예. 그 압수수색에 이제 예. 협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보도를 했던 직원들은 다 퇴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진동 선배의 그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려고 네. 검찰이 와서 제가 지금 방송에 오기 직전까지도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뭘 가져가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영장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물품을 가져간다고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2021년 10월 21일 보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 네. 보도에 대해서 예. 그 보도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직 뉴스버스 기자들과 이진동 대표가 나눈 그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던가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그 집배신 그러니까 저희 언론사에 이제 CMS라고 기사를 올리는 시스템이 그렇죠.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뭐 메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들은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뭐 메일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일까지.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통틀어서 보도 일체를 다 보겠다 이런 건데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러면 뭐 카톡, 텔레그램, 뭐 집배신 이런 걸 보려면 일단 컴퓨터 그다음에 뭐 휴대폰, 노트북 뭐 이런 거를 싹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네. 지금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초창기에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이 기사가 작성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 뭐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이제 제한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이 보도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혹은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진동 대표만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기자 전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을까요? 일단은 전직 기자들 그 부산저축은행 보도와 관련된 전직 기자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그 시기에 근무했던 기자까지도 다 조사는 된 소환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사 작성한 기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요. 피의자. 그리고 같이 이제 근무했던 기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포렌식을 하고 그 전직 기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 조사를 한 뒤에 아마 이진동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게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저희가 보도한 건 단순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주임 검사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 팩트고 그다음에 검찰 대검 중수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일 수 있죠.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못했어? 이거를
법원 근데 가면 다 그 부분은 사실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부분도 네. 이 팩트로 볼 수 있는 게 네. 이강길 씨와 조우영 씨 이 대장동 관련된 네.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우리가 대검 중수부에서도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에다가 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 그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네. 이 부분은 그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팩트이니까요. 네. 근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네. 이전에도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우리한테 무혐의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거라서 네. 이 부분도 사실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팩트인데 예. 그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사를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가 아니라 네. 그 조사를 받을 때의 조우영 씨나 뭐 이강길 씨가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수사의 그 칼날이 언론사를 향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그 문건이 나왔을 때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유출한 너희가 문제야 라고 지목했던 방식의 논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도 오늘 그 야당이 표결 처리를 하게 되는 50억 클럽 요 특검에서도 이 문제가 같이 짚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는 네. 이 같이 좀 다뤄질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그 시기에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은 네. 이 법조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약간 좀 다른 맥락이 좀 달라서 조사하기는 그러니까요. 조사가 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오늘 표결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네. 당연히 제의 요구가 오면 이후에 언제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플러스 명품백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네. 쟁점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 50억 클럽 문제에다가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논란 의혹 이 문제까지 같이 다뤄지게 된다면 이 진짜 전국이 일파만파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받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단순히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네. 대장동 사건도 그 한 축으로 돼서 이 두 가지 축이 사실은 굉장히 컸던 가장 그 중점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그분이다라고 보도했던 그 기자들도 있었고요. 언론사들도 있었고. 이거 오보잖아요. 오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킨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거라면 네. 그 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낙선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로 나타난 거고 그 낙선시킨 건 사실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도했던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는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네요. 그리고 네. 사실 대통령 명예훼손 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세상이 되면 비판 보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데 어제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노조도 같이 와주고요. 네. 예, 뭐 이런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와주고 했는데 뉴스버스 압수수색 받을 때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기자협회도 안 왔어요? 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때 예. 뭐 안부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런 뭐 취재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노조가 왜 안 갔습니까?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 언론노조 저희가 조합원들 아니에요? 저희가 뭐 따로 기자협회나 뭐 그런데 그런 거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라던가 여러 네. 이제 기자협회들 그리고 이 언론 단합에 대해서는 언론 단체가 가입이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연대에서 생각을 함께 하는데요. 좀 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언론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큰 언론들 그리고 큰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서 성명도 없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버스가 한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낙인 찍어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번 총선은 사실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 부실 수사, 그 의혹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때와 같다면 근데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보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향후에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좀 상당히 언론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뭐 제대로 보도하면 또 문제되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고 뭐 이런 시대를 다시 살게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힘내시기 바랍니다.